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8월 28일 금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벌써 이번 주에 한 주가 끝이 났는데 다들 이번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저는 나쁘지 않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이상의 상승도 나왔었는데 조금 뒤로 가면서 밀렸죠? 그래도 오늘 상승으로 마감됐다는 점에 저는 점수를 주고 싶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는 0.4% 상승해서 2353포인트에 마무리되었고 코스닥은 약 0.6% 상승해서 841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그룹주 대부분 좋은 흐름이 나왔거든요. 먼저 현대차를 살펴볼게요. 현대차는 5.2% 상승해서 17만 2천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7% 이상의 큰 상승도 나왔지만 코스피 지수가 조금 빠지다 보니까 현대차도 상승폭을 조금은 반납을 했고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죠. 약 4.1%의 큰 상승이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현대위아 마찬가지로 약 2.2%의 좋은 흐름이 나왔고 무엇보다도 오늘 현대글로비스 강한 상승이 나왔죠. 약 11%의 상승이 나와서 14만 4,5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의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떠났지만 기관이 조금 들어왔죠. 기관은 거의 7거래일 동안 순매도세를 보여주었었는데 오늘만큼은 순매수세를 보여주었고 반대로 외국인이 떠났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현대차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 양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조금 눈여겨볼 점은 현대차의 주가가 상승할 때 주가의 상승을 견인했던 주체는 기관이었어요. 여기 상승할 때마다 기관의 수급이 받쳐진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같이 들어왔다, 이 점을 볼 수가 있거든요. 금액으로 치면 약 540억 정도 외국인의 순매수 자금이 들어왔는데 약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의 수급을 살펴보면 지난 한 달 중에 가장 많은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상승한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같이 들어왔다, 이 점도 같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현대차의 차트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난 8월 11일 날 18만원을 돌파하고 나서 이렇게 조정 구간을 보였죠.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종목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LG화학 꾸준히 매수하면서 모아나가기 정말 좋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조금씩 조정 구간을 보일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와 반대로 나는 조금 단발적인 매매를 원하고 꾸준히 모아 나가기보다는 일회성 매수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는 항상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고 나서 눌러주는 구간, 이런 구간 잘 확인하시고 이런 구간에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반등을 확인하고 이렇게 주가가 돌아선 이런 구간에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포인트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매도하면 오른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런 표현이 그냥 나오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조금은 근거가 있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떤 종목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질 때는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이러한 구간에서 관심을 가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꼭지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때 내가 사면 하락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하락하다 보면 걱정이 되고 겁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또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상승이 나오면 역시나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매도하면 오르는구나, 이런 표현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생각하시면서 항상 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안 사셔도 돼요. 이 종목이 크게 상승하면 다른 종목 사면 되니까 여유 있는 마음으로 투자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현대자동차 PER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전기차 배터리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다 PER이 100배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차는 전기차도 생산을 하고 수소차를 생산하는데 지금 약 16배밖에 받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아직도 저는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현대자동차의 PER을 지금 약 16배 정도 되어 있는데 20배 수준까지만 올린다고 하더라도 PER 16배에서 25%의 상승이죠. 그렇다는 말은 시가총액도
약 25% 정도 더 상승할 수 있고, 이어서 주가도 더욱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핫한 섹터들, 2차 전지라든지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도 보면 PER이 다 70배 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그동안의 내연기관, 기계장치를 만드는 기업이었다면 지금은 미래지향적인 기업으로 바뀌고 있는 이 시점에서 최소한 PER 20배 이상은 나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주가는 더욱 상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하자, 이렇게 이어서 생각하시면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모든 종목이 상승할 때도 일부 하락 구간이 있고 박스권 구간이 있고 이런 다양한 구간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은 길게, 우리가 긴 시각으로 내다봤을 때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이 점을 유념해서 좋은 타점에 투자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코로나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371명으로 어제보다는 조금 줄었어요. 그래도 본격적으로 줄고 있다, 이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기사가 하나 발표되었는데,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 3단계로 격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단계 거리두기를 일주일 연장하면서 조금 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밝혔고, 사실 3단계로 올라가게 된다면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에도 충격으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단계까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영상을 올린 시점에 금융위원회에서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아마 많은 분들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니까 이 점 참조를 해서 투자를 하시는데 좋은 방향성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미국의 잭슨홀 미팅, 여기에 한번 포커스를 가져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내용이 발표가 되었는데, 연준 2% 넘어도 용인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 장기 저금리 시사, 이런 타이틀의 내용이 발표가 되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연준 많이 들어보셨죠? 연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미국 연방준비제도, 다른 말로는 미국 중앙은행 제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국으로 비유를 하자면 한국은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2% 넘어도 용인하겠다, 이 언급은 어떤 말이냐면 지난 2, 3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시중에 많은 자금을 풀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고, 나아가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우려감을 시장에서는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약 지난 30년간 연준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어서게 되면 금리를 올려서 물가의 상승률을 낮추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지난 30년간의 관행을 깨트리는 행동이죠.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어서더라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어떤 정책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다, 이런 정책을 취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평균 물가 목표제라고 여기 나와 있죠. 평균 물가 목표제가 뭐냐면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어선다고 해서 몇 년간의 평균을 냈을 때는 2%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올해는 2.5%가 나왔다면 내년에는 1.5%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해에 물가 상승률만 놓고 금리를 인상할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평균을 계산해서 물가 상승률을 계산해서 금리를 상승할지 낮출지 결정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평균 물가 목표제를 통해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내비쳤기 때문에 지난 8월 20일 날 7월달 FOMC 회의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는데, 여기서 금리 방향성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와 글로벌 증시가 모두 크게 하락했던 하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을 통해서 장기 저금리에 대한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입장은 다 배제하고 주식 투자자의 입장으로서만 봤을 때는 꾸준히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릴 수 있는 하나의 내용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내용은 미국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다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책을 굉장히 많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든지 인하 결정을 할 때는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도 똑같이 같은 방향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계 증시를 선도하는 미국 시장을 잘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SK 이노베이션 주가가 낙폭을 좀 키워서 5% 이상 큰 하락이 나왔단 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들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누가 봐도 LG화학의 승리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시장에서도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국내 사건을 제외하고 미국에서 진행 중인 사건만 놓고 봤을 때는 SK이노베이션이 이미 조기 패소 판결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의를 제기한 상태고 아직 최종 결정까지는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이 부분도 시장에서는 LG화학이 승리할 것이다 다 예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조기 패소 판결 이후에 이의 신청을 해서 뒤집힌 사례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LG화학이 승리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사건이죠. 국내 사건도 마찬가지로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할 것이다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1심 재판 결과가 공개되자마자 SK이노베이션의 주가가 5% 이상 크게 하락이 나왔단 말이죠. 저는 솔직히 제 생각으로는 좋지 못한 기사에 따른 투매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지금 조금 수익 중이고 보합권이라고 한다면 너무 이런 기사 내용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매도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관망을 해보고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배상 금액을 가지고 SK이노베이션이 수조 원을 배상하게 된다면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개인 간의 소송도 마찬가지고 기업 간의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소송을 제기한 쪽은 최대한 부풀리고 부풀려서 배상 금액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다 못 받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수조 원을 배상받는다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고요. LG화학이 제기한 수조 원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수백억 원 이 사이에서 절충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상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사업이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신규 투자할 생각이시라면 이 부분 잘 생각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